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올해 42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죠. 아내 박민정과는 결혼한 지 14년째인데 민정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생기고 거래처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민정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외부 미팅이 잦아져서 늦은 귀가가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민정도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민정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메시지가 오면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던 민정이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 화면을 살짝 돌려서 내가 볼 수 없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샤워할 때조차 휴대폰을 욕실 근처에 두고 들어가죠.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 관련 연락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행동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민정의 외출 패턴이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거의 어김없이 거래처, 미팅이라는 이유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밤 10시 넘어서요. 가끔은 11시가 넘기도 했죠. 미팅이 그렇게 늦게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했지만 민정에게 직접 묻기에는 왠지 망설여졌어요. 혹시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괜한 다툼이 생길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 민정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니 민정이 살짝 취한 듯 보였어요. 얼굴이 붉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죠. 미팅이 길어졌나? 하고 물어보니 민정은 잠깐 멈칫하더니 중요한 계약건이어서 술도 좀 마시고 그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정의 옷에서는 술 냄새보다는 다른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민정이 평소에 쓰지 않는 남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싸해졌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고생 많았어. 얼른 씻고 자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민정의 가방에서 호텔 주차권이 발견됐어요. 제가 일부러 뒤진 건 아니고 민정이 서류를 찾는다며 가방을 뒤집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우리 집에서 제법 먼 곳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거래처 미팅을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가 싶었지만 역시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민정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의도적으로 감시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변화들이 많았거든요. 민정이 옷을 고르는 취향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을 하고 나가죠.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대화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던 민정이 요즘에는 별일 없었어. 그냥 바빠서 같은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특히 거래처 미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무슨 계약건인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의 결제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금액도 혼자 가기에는 좀 많은 편이었죠. 두 사람 분량으로 보이는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니 제가 모르는 장소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호텔이나 모텔 근처의 주소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단순한 의심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민정을 추궁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민정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게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대신 어색함과 죄책감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정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민정이 제 앞에 앉더니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의심들이 현실이 될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책을 덮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물었지만 이미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고 있었어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5번은 기본이야. 당신이랑은 비교가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가 제 머릿속에서 딱 소리를 내며 스위치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냉정함이 올라왔어요. 마치 기계처럼 절차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그 모욕적인 발언이 제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알겠어. 생각해 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히려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저에게서 화를 내거나 매달리는 모습을 예상했을 텐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정말 괜찮아? 화 안 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화낼 일인가? 내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침실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민정의 그 발언, 특히 5번은 기본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불륜 고백을 넘어서는 모독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를 한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완전히 깎아내리는 발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많이 다룬다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5번 발언 꼭 녹취로 남기세요. 그리고 메시지, 이동 경로, 결제 내역, 호텔 출입 같은 생활 로그를 빠짐없이 모으셔야 합니다. 감정이 섞인 대면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민정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민정의 외출 패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오늘 미팅은 어땠어? 하고 물어보니 민정은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평범했어.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일이 많이 바쁜 것 같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민정이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그 사람, 진짜로 5번이 가능하다는 거야?
민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5번은 기본이지. 체력이 완전히 달라.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 순간 제 휴대폰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발언이 깔끔하게 담겼어요. 그리고 민정은 계속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야.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라. 당신 같은 사람은 상대가 안 돼.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좋다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정은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제가 질투하거나 화를 내기를 바랐을 텐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외출 일정을 달력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거래처 미팅이라는 패턴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찍힌 카드 결제 내역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같은 호텔 근처의 주차장, 같은 지역의 카페와 레스토랑, 심지어 편의점에서의 작은 구매까지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통신사의 위치 정보 제공 신청도 했어요. 본인 확인을 거쳐서 민정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정이 미팅이라고 했던 시간에는 항상 같은 호텔 주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도 몇 시간씩이나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있을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포인트 정립 알림 문자들도 중요한 단서였어요. 민정의 휴대폰으로 오는 호텔 포인트 적립 알림, 주차 할인 알림, 식당 방문 포인트 등이 모두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증거 수집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쯤 나가서 밤 10시 넘어 들어오는 패턴이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이용해서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는 민정이 나간 후 그녀의 차를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민정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는데 약 10분 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민정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장면까지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내용까지요. 다음 날 민정에게 어제 미팅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계약 관련 얘기만 했지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저는 민정의 가방을 뒤질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샤워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확인해 봤는데 호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판 앞에서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배경에 나와 있는 층수를 보니 23층이었어요. 일반적인 미팅룸이 있는 층수가 아니라 객실 층수였습니다. 그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정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재석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고였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 같은 노골적인 내용들이 주고받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재석이었습니다. 민정이 스폰서 대표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그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었고 놀랍게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연락해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이재석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유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다행히 이재석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임직원 소개를 통해 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인맥을 통해 유진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통화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재석 씨의 부인이신가요? 유진은 경계심 섞인 목소리로 네, 그런데요? 하고 답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실 저희 아내와 이재석 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일 오후에 시간 될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유진과 만났는데 그녀는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핸드폰도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유진은 이미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호텔 주차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그리고 민정이 찍은 사진까지요. 유진은 그것들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유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캡처 화면들을 보여줬어요. 이재석의 카드 결제 내역, 호텔 예약 확인 문자, 그리고 민정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들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최근 들어 너무 수상해서요. 답했습니다. 유진이 보여준 메시지들은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어요. 이재석이 민정에게 보낸 오늘은 3라운드 했네. 체력이 늘었어 같은 메시지도 있었고 민정이 오빠 덕분에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겼어 라고 답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어요. 호텔 객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진과 저는 그날부터 서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 가기로 한 거예요. 유진은 남편의 동선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저는 민정의 행동 패턴과 통화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추가 정보를 보내왔어요. 이재석의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선물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명품 액세서리, 꽃, 고급 초콜릿 등 연인에게 줄만한 선물들이었어요. 구매 날짜를 보니 모두 민정과 만나는 날과 일치했습니다. 유진과의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서로의 빈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민정의 외출 패턴과 귀가 시간을, 유진은 이재석의 카드 사용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담당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보내온 이재석의 호텔 예약 기록을 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들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항상 같은 호텔에 같은 유형의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5시, 체크아웃은 밤 9시로 거의 일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호텔 룸서비스 주문 내역까지 상세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샴페인, 과일 플레이트, 심지어 특별한 디저트까지 주문했더라고요. 이런 증거들을 보고 있으니 두 사람이 얼마나 이 관계를 즐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민정의 위치 정보와 유진이 제공한 이재석의 예약 기록을 대조해보니 시간대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민정이 집을 나서는 시간, 호텔에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이재석의 일정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유진이 캡처해서 보내준 이재석의 메시지를 보면 오늘은 5번 했네. 민정이 체력이 정말 좋아졌어 같은 노골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민정이 저에게 했던 그 사람은 5번은 기본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민정의 그 모욕적인 발언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민정이 이재석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한심해. 비교가 안 돼. 오빠를 만나고 나니 진짜 남자가 뭔지 알겠어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말들이 메시지로도 그대로 주고받아지고 있었던 거죠. 유진은 이런 메시지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에게 보내왔고, 저 역시 민정의 새로운 행동이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유진에게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어요. 이재석이 회사 동료들에게 민정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괜찮은 여자 만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해. 체력도 좋고 적극적이야 같은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심지어 민정의 사진을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증거 수집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제게 우리 이혼하자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저는 놀라지 않은 척하며 갑작스럽네.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답했습니다. 민정은 제가 쉽게 응하지 않자 조금 짜증을 내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는 또다시 그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재석 오빠는 정말 달라. 5번은 기본이고 때로는 7번까지도 해.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못하잖아. 이번에도 제 휴대폰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덧붙였어요. 민정은 제 반응이 시원하지 않다는 듯 당신이 질질 끌어봤자 결과는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민정이 얼마나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이재석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어제 민정 씨와 통화하면서 이혼 얘기를 했더라고요. 둘이 함께 새로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아직 저에게는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민정 씨와의 관계가 확실해진 다음에 저에게 말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두 사람의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민정과 이재석은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받았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니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증거들이네요. 특히 배우자를 모욕하는 발언들이 녹음으로 남아있다는 건 재판에서 아주 유리할 거예요. 이런 발언들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정신적 학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는 또한 유진과의 공조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와 함께 증거를 수집한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한 어느 날, 저는 민정에게 마지막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화해를 위한 게 아니라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였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 평소보다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아마 이재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펼쳐놓았어요. 제목은 민정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정이 그 파일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파일 안에는 호텔 로비에서 이재석과 함께 찍힌 사진, 주차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녹음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민정이 그 사람은 5번은 기본이야. 당신은 상대가 안 돼라고 말한 음성 파일이 명확하게 들어 있었어요. 민정은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날 미행하고 녹음한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행은 아니지. 우리가 나눈 대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은 내가 선택한 행동들의 결과일 뿐이야. 민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남겼는지 이제야 깨닫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하고 물어보기에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이혼과 상간 소송 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정리, 내가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난 다음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누군가를 부른 모양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재석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민정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남자였죠. 이재석은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민정이 이미 상황을 설명한 모양이었어요. 이재석은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리하시죠. 불필요하게 키우지 말고 제가 적당한 보상을 해드릴게요. 그의 말투에는 자신만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보상이요? 민정이 그렇게 자랑하던 5번, 그 자신감을 법정에서 보여주세요. 이재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법정까지 갈 필요 있나요? 서로 피해만 커질 텐데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피해요?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더 받을 피해가 뭐가 있겠어요? 민정이 끼어들어서 도훈아, 제발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나간 거잖아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들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끝나간 게 아니라 내가 끝낸 거지. 그것도 나를 철저히 모욕하면서 말이야. 이재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얼마면 될까요? 조용히 넘어가실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가 더욱 가관이었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정과 이재석과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했어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오가도록 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추가적인 증거만 남길 뿐이었거든요. 유진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민정 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이재석이 이미 책임 회피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마 민정에게도 비슷한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서로를 보호하기보다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예상대로군요.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이재석과 민정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진술에 모순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민정은 이재석이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고, 이재석은 민정이 적극적으로 유혹했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메시지 기록들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즐겼다는 게 명확했어요.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변호사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민정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핵심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배우자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은
단순한 불륜보다 훨씬 무거운 정신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비교 발언은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과 함께 수집한 증거들도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재석의 호텔 예약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재판 전 조정 절차에서 민정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클라이언트가 일시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한 건 위자료뿐만 아니라 민정의 공개적인 사과와 이재석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어요. 특히 민정이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정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민정 측에서는 거부했죠. 사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적인 대화가 얼마나 저를 모독했는지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내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민정과 이재석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민정은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법정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우리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어요. 먼저 민정의 외출 패턴을 보여주는 달력이 나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거의 예외 없이 거래처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재석의 호텔 예약 기록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정의 외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예약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같은 호텔에 같은 유형 객실을 반복적으로 예약했다는 점이었어요. 카드 결제 내역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민정과 이재석의 카드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용된 기록들이 수십 건이나 되었거든요. 호텔 주차장, 인근 카페,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기록들이 완벽하게 매칭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였습니다. 법정에 민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사람은 5번은 기본이야. 당신이랑은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재석 오빠는 정말 달라. 체력이 완전히 다르다고.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못하잖아. 민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고발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재석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이런 사적인 대화까지 증거로 제시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민정 측 변호사가 이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 변호사는 부부간의 대화를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이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어요. 이재석에 대한 신문도 치열했습니다. 그는 민정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정기적인 만남과 메시지 기록들이 그의 주장을 무너뜨렸어요. 특히 동료들에게 민정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오자 그의 변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실수를 동료들에게 자랑하셨나요? 우리 측 변호사의 질문에 이재석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민정의 신문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녹음으로 재생되는 가운데 그녀는 진심이 아니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다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녹음 속 민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전혀 화가 난 상태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화가 나서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는데요. 변호사의 질문에 민정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남편의 행적과 메시지 내용들을 증언했어요. 특히 이재석이 민정과의 관계를 동료들에게 자랑했다는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정과 이재석의 변명들이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민정은 이재석이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저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석은 민정이 먼저 유혹했고 저는 잠깐 흔들렸을 뿐이라고 맞섰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메시지 기록들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즐겼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민정이 이재석에게 보낸 오빠 만나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야. 남편이랑 있으면 정말 답답해 같은 메시지나 이재석이 민정에게 보낸 오늘도 최고였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 같은 메시지들이 그들의 진술과 완전히 모순되었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이재석이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 정말 대단해. 5번도 거뜬히 해. 우리 집 마누라랑은 차원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재석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때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 민정은 단순히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남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으며 이는 배우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또한 이런 발언들이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을 강조했어요. 결혼 14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남편에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일반적인 불륜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민정 측 변호사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변명했지만 녹음 기록들을 들어보면 전혀 싸움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정은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비하했습니다. 이재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 이재석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아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그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원고의 명예와 인격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재판부도 우리 측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민정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의 발언들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배우자의 인격을 체계적으로 모독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중간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우리 측 변호사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원고는 14년간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특히 피고 민정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모욕 발언은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정 측 최후 변론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였어요. 클라이언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한다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일시적인 실수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이재석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행적을 생각하면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죠. 재판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진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좌천되었대요. 임원진들이 이번 일을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이재석의 경솔한 행동이 회사에서도 문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동료들에게 불륜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게 알려지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더라고요. 민정의 쇼핑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정을 5번 대표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발언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면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거였어요. 사람들은 민정의 그 발언을 매우 저급하고 품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유진,
그리고 민정과 이재석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재판부가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민정과 이재석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원고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문장부터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었어요.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고 박민정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비하 발언은 배우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일반적인 부부간 다툼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 민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깨닫는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이재석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그 관계를 주변인들에게 자랑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켰다. 이재석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의 경솔한 행동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던 거죠. 판사는 위자료 액수를 발표했습니다. 민정에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어요. 피고 박민정의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재석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 이재석은 상간자로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총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제 인격이 법적으로 보호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정이 제게 다가왔어요. 도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라고 답했습니다. 이재석은 유진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유진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법원을 나와서 저는 바로 근처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신고를 하러 간 거였어요. 직원이 정말 진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꽝 하고 도장이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14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밤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 거짓말이 사라진 부엌, 오래된 체념 대신 깔끔한 침묵이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 유진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석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곳에서는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민정과 이재석의 관계도 끝났다고 했어요. 위기가 오자 서로를 보호하기보다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그들의 관계가 오래갈 리 없었죠. 민정의 쇼핑몰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이 떠나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인터넷에서 5번 대표라는 별명으로 조롱받은 것도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대출 알림이 빗발쳤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재석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 데다 이번 일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유진은 이재석과 이혼한 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의 공조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던 거죠.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차가웠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정확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거든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제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죠.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밤 민정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의 스위치가 바뀌었던 게 결국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번이 자랑거리였겠지만 저에게 필요한 건 도장 1초였습니다. 그 1초로 저는 제 존엄성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재고를 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사라진 집에서 의심할 필요 없는 일상 속에서 말이죠.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감정은 식지만 증거는 남는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과 이재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